안녕하세요, 여러분. 제3장 스트링 시퀀싱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장 신디사이저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왼쪽에 피치 휠 밴드가 있고요. 안쪽에 모듈레이션 휠 밴드가 있습니다. 피치 휠 밴드는 중앙이 기본값이고요. 위로 올리면은 연주된 소리가 음정이 부드럽게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리면은 음정이 떨어집니다. 모듈레이션 휠의 기본값은 0입니다. 위로 올리면은 비브라토가 생깁니다. 음정, 음량, 음빛깔 등의 떨림이 생겨요. 그러나 이제 외장 신디사이저는 라이브 연주나 EDM 하는 사람들이 음색 조작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편곡 현장에서는 가상악기가 대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퀀싱 기법도 조금 달라집니다. 잠시 저희 본 교재를 떠나서 제가 집필한 시퀀싱 100과 1편의 스트링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4개의 현악 파트는 크기와 음역이 다를 뿐이지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현악기의 구조를 공부할 때 작편곡자가 주의할 부분은 이 브릿지 그리고 핑거보드입니다. 이 브릿지 근처에서 활을 켜면 조금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경우를 술 폰티첼로라고 말합니다. 그 주법을. 그리고 이 핑거보드 주변에서 연주하면 소리가 좀 부드러워지겠죠. 또 피치카토를 할 때 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뜯지만은 간혹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뜯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소르디노라는 주법이 있는데요. 이 브릿지 근처에 고무나 쇠, 플라스틱 등으로 꼭 낄 수 있는,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것을 콘소르디노라고 말하는데요. 가상악기에 이 주법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악기의 개별 주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이 가운데 아래의 G까지 소리 나고 그 아래 비올라가 있고 또 옥타브 아래 첼로가 있습니다. 또 아래 더블 베이스가 있고 재밌는 것은 현악기들은 서로 3분의 2가량 음역을 공유합니다. 하나의 사운드로 융합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첫 번째 주법 데타쉐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단순 활을 켜는 보잉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디 표현법은 그냥 음정을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키 스위치를 넣고 가온다 여기 있습니다. 예, 너무 쉽죠? 미디에서는 다운 보잉, 업 보잉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벨로시티를 높게, 낮게 하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은 벨로시티에 따라서 악센트가 변하기 때문에 다운 보잉, 업 보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레가토 모드 이 음줄로 연결된 이 4개의 음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소리내는 것인데요. 현악기에서는 오른손으로 한 번 활을 그을 때 왼손이 여러 음을 운지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미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노트의 음 길이를 서로 겹치면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음의 꼬리를 뒤로 늘려 겹칩니다.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음의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겹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네마 스튜디오 스트링의 경우에는 두 음 간에 연결되는 사운드를 미리 녹음해 두었다가 음이 겹치면은 그 사이에 끼워 넣어 들려주는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이때 연주가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등장하는 음표의 머리를 미리 앞당겨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느껴지시나요? 예민하지 않으면 못 느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뒷음의 벨로시티가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패스트, 패스트. 값을 줄이면 슬로우로 변할 겁니다. 느리고 부드럽죠? 뒤에 있는 음정의 벨로시티가 20 이하일 때는 가장 느린 레가토인데요. 특별히 포르타멘토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는 두세 가지 모드에서는 어, 앞 음정과 뒷 음정의 그 겹친 만큼 같이 연주되는 크로스 페이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되는 그런 효과예요. 약간 음량적이에요. 음량의 변화. 그런데 포르타멘토는 음정의 전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선 그 차이를 잘 느끼려면 음정 간격을 넓힙니다. 길이를 길게 늘리고 벨로시티를 낮춘 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값을 높이면 예, 잘 이해가 되시죠? 앞의 키 스위치의 벨로시티 값에 따라서 레가토의 속도를 4단계로 구분할 것이냐, 3단계로 구분할 것이냐가 결정되는데 높으면 4단계, 낮으면 3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루레와 포르타토. 루레는 프랑스 말이고 포르타토는 이태리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활의 방향은 바꾸지 말고 한 방향으로 유지하되 힘의 양을 조절해서 끈듯이 연주해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할 수도 있겠어요. 서정적인 음악에서 부드러운 리듬감을 주고 싶을 때 활용됩니다. 이것을 미디로 표현해 보면은 일단 기본 네, 이것은 대타체죠. 네, 들어보시면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루레라고 우겨도 될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한 표현을 원한다면 이거보다는 길이를 충분히 늘린 후 새로운 컨트롤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1번 컨트롤 1번은 음량과 음색을 같이 변화시킨다고 했지요. 홈을 그리고 들어봅니다. 네, 이 정도 미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루레입니다. 네 번째 스타카토 표기된 길이보다 짧게 연주하는 것. 네, 보통은 줄을 현에 붙인 채 2분의 1이나 4분의 3, 4분의 1. 네, 이름이 다 다르죠. 스타카토 보통 이렇게 흥 하겠죠. 4분의 3은 흥 약간 길고 얘는 흥 짧겠죠. 스타카티시모는 이와 같이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표기법은 점 하나를 찍는 스타카토, 테노토 표기나 슬러를 같이 병행하는 메조 스타카토, 날카로운 화살 표시를 쓰는 스타카티시모. 지금까지 이 세 가지는 활을 줄에 붙여서 연주하는 스타카토인데요. 이와 달리 줄을 통통 튕기면서 세게 짧게 치는 스피카토라는 주법도 있습니다. 이 주법들을 미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상악기에서 해당 스타카토가 로딩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죠.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세부 주법이 변해 있죠. 서스테인일 때랑 다르죠. 일단 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 스위치는 F0 스타카토죠. 강세 변화 벨로시티로 표현합니다. 네, 강약 강약 강약. 네, 멋지죠. 네, 저희가 방금 들은 연주는 스피카토였습니다. 세부 주법을 바꾸려면 다이얼을 돌려야겠죠. 하지만 연주 중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키 스위치에 벨로시티를 이용하면 됩니다. 스피카토,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스포르잔도. 네, 스포르잔도는 좀 더 긴 스타카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 스타카토를 멋있게 쓰는 법은 이 한 주법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더욱 다이나믹한 스타카토를 구사하려면요, 음마다 세부 주법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즐겼습니다. 네, 강박에 위치한 노트에 짧고 강한 스타카티시모를 배치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멋있는 스타카토, 다채로운 스타카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세부주법, 시네마 스튜디오 스트링은 세부주법을 바꿀 때 키 스위치에 벨로시티를 쓰기도 하지만 시네마 스튜디오 스트링에서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컨트롤 1번입니다. 원래 이 데이터는 롱톤에서 볼륨의 변화를 표현하는 도구죠. 그런데 이 숏톤에서는 주법을 변화시켜요. 이걸 그려 놓으면 변하죠. 네, 이런 곤란한 점이 생깁니다. 아마 이것은 라이브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왼손으로 악상의 변화를 표현하고 오른손은 일정하게 리듬을 연주해라 라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려고 있는 기능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요. 복잡해.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키 스위치로 주법을 스타카토로 바꾼 후 벨로시티로 세부 주법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었고 모듈레이션 데이터 값으로 주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골치 아픈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은 화면을 캡처하셔서 모니터 옆에 인쇄해 두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마르카토. 강한 악센트로 시작해서 끝까지 세게 연주하는 주법을 말합니다. 그냥 포르테 혹은 포르티시모라고 그런 강력한 주법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비교해 스타카토는 활을 강하게 친 후 끊지만 마르카토는 길게 유지하는 겁니다. 펴기는 악센트 비슷하죠. 악센트가 뒤집어진 모습도 있고요. 이것을 미디로 표현하면요. F 샵 0에 있네요. 역시 세부주법이 뭐 하나가 있죠. 역시 벨로시티. 세부주법 이름이 써 있죠. 스타카토 오버레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마르카토 연주 시 스타카토 사운드를 겹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네, 마르카토는 그 자체로서 이렇게 다라라 하고 이게 비장하거나 강한 포르테 연주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선율 연주하다가 잠깐 발랄하게 짠짠짠짠 할 때 마르카토를 섞어서 선율 라인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이때 그 장르의 특성상 조금 약간 좀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하면은 스피카토를 오버레이 할 수 있겠고 그냥 보통 분위기다 하면은 끄고서 선율을 강조하는 그런 용도로 응용을 합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피치카토. 줄을 활로 켜지 않고 오른손 검지로 뜯는 겁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뜯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간혹 줄을 수직으로 위로 잡아 당겨서 바디에 땅 부딪히게 하는 피치카토가 있어요. 좀 강력한 거죠. 네, 스냅 피치카토 혹은 바르톡 피치카토라고 합니다. 가상악기의 그림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른손 검지로 줄을 뜯는 게 아니라 왼손 그 음정을 짚던 손가락에 왼손 새끼 손가락으로 줄을 여리게 뜯는 거. 이것을 네일 피치카토라고 합니다. 악보상의 표기는 피츠라고 쓰기도 하고요. 십자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피치카토 연주가 끝나면은 다시 활로 켜라 할 때는 아르코라고 표기합니다. 꼴레니오라는 주법은 줄을 뜯는 건 아니고요. 활등, 등으로 줄을 때리는 거예요. 타악기적인 소리가 납니다. 묘하죠? 바르톡은 강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곱 번째 하모닉스. 하모닉스란 어떤 악기의 원래 음정보다 더 한 옥타브 위에 있거나 또 그 외에 이제 배수 관계에 있는 잡 주파수를 말합니다. 현악기에서는 그 사운드를 고의적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추럴 하모닉스 이것은 뭐냐면요. 왼손으로 어느 특정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누르고 줄을 켜면은 이렇게 으스스한 좀 공포 영화 음악 같은 효과적인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 주법의 단점은 정해진 소리만 있어요. 몇 가지. 그런데
인공 하모닉스, 대부분의 모든 소리에서도 요런 묘한 사운드를 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특정 음정을 짚은 다음에 그거보다 한 4도 정도 위래요. 그곳을 살짝 누르고서 활을 켜면은 좀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곡 중에 하모닉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그것이 연주 가능한지 몇몇 음정에서는 손을 짚기가 힘들거든요. 예, 연주자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 미디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트릴. 떤 꾸밈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기보된 음정과 그 바로 위에 있는 반음이나 온음의 음정을 빠르게 교차 연주하는 겁니다. 대략 32분음표 이상 빠르게 연주하면 됩니다. 현악기에서는 한 음정을 누른 상태에서 그 바로 윗 음정을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죠. 이것을 미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키 스위치는 D 샵에 있고요. 소리 내고 싶은 두 개의 음정을 동시에 찍어야 합니다. 하나에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온음이죠. 악상은 컨트롤 1번을 그리면 됩니다. 하강, 상승. 네. 아홉 번째, 트레몰로. 트레몰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핑거 트레몰로, 두 번째는 보잉 트레몰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 보잉 트레몰로예요. 오른손 활을 위아래로 빠르게 교차하는 거죠. 왼손 트레몰로. 핑거 트레몰로는 트리라고 비슷해요. 활을 한 방향으로 쭉 그으면서 그 근접 음을 르라르라르라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거 트리라고 비슷하죠. 두 주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세세한 얘기이긴 한데요. 트레몰로는 반드시 32분음표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트릴은 대략 음악적으로 32분음표를 준수하면서 그 리듬감을 지켜주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트릴은 바로 윗 음정과의 교차 연주이지만 트레몰로는 음정 간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상악기에 준비되어 있는 트레몰로는 바로 이 보잉 트레몰로, 음정 하나에 의한 트레몰로입니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때도 컨트롤 1번을 그려주는 게 좋죠.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트레몰로고요.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에서는 특별히 미주얼드 트레몰로라는 걸 하나 줬네요. D. 네, 제가 32분음표를 두 박자 찍었습니다. 벨로시티 변화를 주면 네, 증가하죠.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 번 누르면 두 개씩 연속적으로 소리 나죠. 좀 더 리듬이 정확하고 템포에 맞는 강력한 트레몰로입니다. 그럼 원래 기본 트레몰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트레몰로는 표현을 모듈레이션으로 해야 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정 변화가 있는 트레몰로를 표현할 때도 이 미주어드를 쓰면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음정을 올리고 괜찮죠? 그리고 이 표현을 마르카토나 스타카토로 대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네, 마르카토, 스타카토. 네, 괜찮죠?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주법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열 번째 포르타멘토, 슬라이드, 글리산도. 섬세하게 이 단어들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통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르타멘토와 슬라이드는 두 음정 사이를 미끄러져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앞서서 배웠었죠. 서스테인 음색에서 뒤에 있는 음머리를 앞으로 당겨 연결하고 이어서 벨로시티를 2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였죠.
네. 20 이하의 벨로시티에서 포르타멘토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일합니다. 예. 어떤 가상악기에서는 그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포르타멘토는 반음과 반음 사이에 존재하는 미분음까지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악보에 표기할 수 있는 음계음들을 짚어 올라갑니다. 시퀀싱 해보겠습니다. 이래야겠죠? 이때의 글리산도 음들의 윤곽을 위해서 벨로시티를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법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좀 더 강하고 싶다면 벨로시티를 높게 그립니다. 네, 이보다 더 강한 윤곽을 원한다면 잠시 마르카토나 스타카토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이 사이를 채우는 음들은 음계음이고 반음계를 넣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부분 음계음을 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악기의 개별 단일 주법의 표현법을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기본 선율, 리듬, 화음 용법에 대한 표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트링 시퀀싱 본론에 왔습니다. 1번 롱톤의 기본은 꼬리 내리기. 스트링 음을 길게 연주하는 동안 꼬리 끝은 익스프레션, 즉 볼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박에 리듬 강세를 만들 수가 있고 또 꼬리를 내림으로써 다른 편곡이 들어올 수 있는 음향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꼬리를 내리는 데이터에는 컨트롤 1번 모듈레이션, 이것을 저는 톤 다이나믹이라고 구분합니다. 컨트롤 11번은 볼륨 다이나믹. 톤 다이나믹은 두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볼륨과 음색. 그리고 컨트롤 11번은 볼륨만 변화시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1번. 네, 부드러웠다가 거칠어지죠. 그 다음 11번. 부드러워지지 않죠. 그냥 음량만 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이와 비교해 컨트롤 1번은 그쵸? 부드럽고 밝고 부드럽고. 자연계에서 악기들이 볼륨을 올리면 음색도 살짝 밝아지거든요. 따라서 컨트롤 1번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가끔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초보자는 컨트롤 1번으로 주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일정 값은 올려줘야겠죠, 볼륨은. 약간 묵뚝뚝하죠? 꼬리 내리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자, 리듬이 좀 강조되는 경쾌한 음악에서는 앞에 좀 머리를 치고 뒤를 많이 내립니다.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밋밋한 경우 생기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성부의 문제. 현재 제3마디는 한 성부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스트링 가상악기들의 레가토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성부였다가 두 성부로 나눠질 때 가상악기에 내장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어느 쪽으로 레가토를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성부 화음을 위해서는 레가토를 꺼야 됩니다. 소리 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주 중에 이것을 온오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컨트롤 58번입니다. 이 값이 76에서 80일 때 레가토 켜지고 81에서 85일 때 레가토가 꺼집니다.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비브라토입니다. 컨트롤 2번.
자, 없을 때 들어보세요. 창백하죠. 올리겠습니다. 네, 이러죠. 이 원리는 기본 음이 소리 나고 있는 동안에 비브라토 녹음본이 따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볼륨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 스트링 사운드에 비브라토가 추가되면은 전체 음향이 풍성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떨림으로 인하여 음성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음이 풍성하게 들리는 거죠. 두 번째, 스트링의 선율을 연주할 때 어떤 기법이 필요한가? 1번, 느린 선율을 연주할 때 앞서서 보셨듯이 컨트롤 1번에 의해서 활질의 다이나믹을 표현했고 컨트롤 2번으로 비브라토를 표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컨트롤 58번 값으로 레가토 온, 오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 이 2번입니다. 느린 연주 속에 잠시 빠른 연주가 등장하는 경우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에서는 이를 위해서 약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음들을 살짝 연결해서 레가토를 만드는 겁니다.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에서는 레가토 시 볼륨이 살짝 증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선율 라인이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빠른 선율 시 컨트롤 1번 값을 살짝 올리는 겁니다. 이때 볼륨이 올라가고 음색이 밝아지기 때문에 선율 라인이 잘 드러나고 레가토처럼 들립니다. 세 번째, 이때 마르카토나 스타카토 등의 돋보이는 주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시네마 스튜디오 스트링은 벨로시티를 올리면은 악센트가 생깁니다. 따라서 선율들이 원활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런 선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듈션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리죠? 그리고 만일 이 음악 장르가 좀 더 활발하다면은 아예 이 순간은 스타카토나 마르카토로 연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서스테인 주법 켜주고 이 부분만 마르카토 F 샵 다시 서스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강하죠? 강하면 벨로시티를 또 죽이면 됩니다. 네, 음색도 역보상 해주고요. 나오는 그날까지 사실 이 마르카토 스타카토는 주변 보잉들도 어느 정도 좀 세게 형성되어 있을 때 잘 어울립니다. 네, 값은 조정해서 원하는 만큼 만들면 됩니다. 네 번째, 화음용법. 앞서서 배운 꼬리 내리기와 컨트롤 1번, 컨트롤 11번, 컨트롤 2번의 활용법이 중심적으로 쓰이고요. 그 외에 곡의 전체적인 변화에 맞춰서 악상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략 1마디부터 8마디까지 조용하다 하면은 벨로시티를 낮게 해서 악센트를 죽이고 컨트롤 1번도 낮게 해서 음질을 부드럽게 하다가 약 9마디부터 악상이 증가할 때 두 요소를 올려줘서 더 활기 있고 밝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공부할 게 있다면은 보통 화음용법이 곡이 끝나는 내내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간혹 선율이나 리듬용법으로 중간에 변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공부한 바를 좀 고쳐봤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들리지만은 전체 앙상블과 합류하면은 이것이 가려집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 벨로시티를 해보겠습니다. 네, 효과가 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 방법은 볼륨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보상해 줘야죠. 이렇게. 쓸만하죠? 이제 원하는 만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두고 톤 변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레가토가 나오긴 하는데 또 이때도 역보상이 필요합니다. 쓸만하죠? 그리고 리듬 용법. 오히려 리듬 용법은 음악을 잘 만드는 것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통 강세 규칙 정도가 중요한데요. 4박자 음악은 강약, 중간약이죠. 그 사이사이는 또 강약, 중간약의 그 강세 규칙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 성부 악기 파트가 선율, 리듬, 화음 중에 한 가지 같은 용법을 쓰일 때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1번. 그 파트들은 같은 음질, 보통 발성이라고 하죠. 음질, 어택, 비브라토 등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같은 용법이에요. 어느 한 악기만 비브라토를 한다든가 음질이 더 밝다든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음량, 같은 익스프레션, 오르락 내리락의 모양이 동일해야만 같은 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들었던 퍼스트 바이올린에 대해서 비올라를 넣어 보았습니다. 네, 거의 동일한 병진행이죠. 동일한 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벨로시티는 비슷하니까 컨트롤 1번을 서로 유사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그립니다. 자, 비브라토도 동일하게 그립니다. 밑에 흐리게 보이죠? 아마 K워크가 유일할 겁니다. 다른 파트의 컨트롤 데이터가 흐리게 보입니다. 익스프레션을 많이 그리진 않았네요. 네, 이것은 기본 값을 유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네요. 네, 이 정도. 여기 역보상. 그리고 밖에서 볼륨을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듣기 좋은 표현이죠. 벨로시티를 좀 더 보강해 본다면 네, 이것이 같은 용법은 동일하게 연주하는 세 가지 음질, 음량, 익스프레션 그 요소를 잘 다듬은 경우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실전 예제입니다. 선율과 화음 용법으로 메워져 있고요. 퍼스트 바이올린이 활발한 주선율,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가 화성적 내선 연주를 하고 있고요. 더블 베이스가 피치카토 리듬 연주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들어볼까요? 초반에 이 글리산도 라인이 들려야겠죠? 네, 컨트롤 1번 올렸고요. 롱일 때 비브라토 강조해 주고요. 네, 꼬리 내리게 해줘야겠죠. 이번 경우는 네, 11번으로 했죠. 컨트롤 1번은 하지 않고
레가토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사악기가 연결된 음들 사이에 레가토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주가 뒤로 밀립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음들의 머리를 앞당겨 겹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법 정박이 연주되죠. 레가토 처리를 얼마만큼 앞당기느냐 그 판단을 위해서는 피치카토나 피아노, 드럼 같은 악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레가토 처리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재미있게 포르타멘토, 네, 매력적이죠. 포르타멘토 잘 쓰면. 그 다음 세컨드 바이올린을 퍼스트 바이올린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음이지만은 어느 정도 비브라토를 넣어주는 게 그 생기 있고 좋아요. 음악적으로, 감성적으로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네, 마찬가지죠. 레가토 필요할 때는 이렇게 지금 많이 앞당겨졌어요. 정 가운데 여기인데. 네. 그 다음에 비올라. 네, 어떤 부분들은 또 레가토 처리 안 했죠.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필요할 때는 안 했어요. 더블 베이스는 지금 계속 훌륭한 일하고 있었죠. 카운터 세주고 있어요. 약강 이 정도 했습니다. 네, 단순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곡. 제가 작업했던 뮤지컬 중에 한 곡입니다. 약간 애절하게 기도하고 외치는,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악상의 음악이었어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링을 보기 전에 루바토 한번 볼까요? 정교하죠? 템포의 완급을 통해서 악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느려지죠. 예, 상당히 낭만주의적인 표현이에요. 매 마디 끝에 떨어지고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호흡 프레이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퍼스트 바이올린부터 들어볼까요? 부분적으로 살펴볼까요? 꼬리 내리기. 네, 살짝 뭐 올렸죠. 그래서 그리스안도 표현됐고요. 네, 컨트롤 2번 비브라토. 꼬리 내리기. 네, 이때 익스프레션이 다운되면서 템포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악상이 2배로 풍성해지는 거죠. 네, 세컨 바이올린. 이때 컨트롤 58번으로 단선부 모드와 다선부 모드를 전환했죠. 이런 표현 특별히 신경 써줘야 됩니다. 짠짠짠짠짠. 네, 이런 표현 이렇게 좀 배려 안 해주면은 이 악보를 편곡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연주가 안 나오니까요. 같이 들을게요. 네, 선율의 그 리듬을 도와주죠. 이어서 비올라. 네, 특히 도입 선율에서 룰의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선율의 리듬을 도와주는. 네, 이럴 때 룰에 쓰는 겁니다. 네, 이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소리를 들리게 해줘야 편곡에 의미가 있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선율이 쉴 때 메꿔주는 거죠. 대화용법이죠. 따라서 살짝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대화, 대화. 네, 대화 진행을 이렇게 내성부에서 넣어주면은 음악이 계속 활기 있고 풍성해집니다. 이어서 첼로를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화성적으로 느리게. 네, 움직임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화성적 고민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어서 더블 베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블 베이스 연주가 잠시 쉬죠. 고음부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비운 겁니다. 성부가 들어올 때와 나올 때 보세요. 이런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네, 우읍 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에도 서서히 합류해야 되지 이런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네, 이제 스트링만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